원페이지 북입니다. 오늘은 인플레이션에 베팅하라 라는 책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소개해 드렸던 인플레이션의 습격이라는 책에서 인플레이션의 안개를 걷어낼 네 가지 렌즈 중에 첫 번째, 수요견인 인플레이션, 너무 많은 돈이 풀린 것. 네 번째, 판매자 인플레이션, 기업의 탐욕이 가격을 올리는 이 두 가지 측면의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설명, 30년의 잠에서 깨어난 인플레이션 시대의 기업의 생존 전략을 보시면 과거의 성공 방정식, 저금리로 항상 유지되던 그러한 성공 방정식은 끝났다고 합니다. 새로운 게임의 룰을 익혀야 할 때인데 지난 30년간의 저물가 시대에 통용되던 경영 전략이 이제 유효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현실을 진단하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3대 핵심 역량에 대한 전략을 짜고 생존을 넘어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서 어떻게 실행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보셨던 인플레이션을 바라보는 네 가지 렌즈 중에 첫 번째, 물가 상승이 아닌 화폐 가치의 하락이 문제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30년간의 저물가의 안정기가 끝났는데 핵심은 제품과 서비스의 가격이 오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유한 현금의 실질 구매력이 매일 증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991년에 100원의 가치는 2021년에 59%의 구매력이 하락한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미국의 경우도 화폐 가치가 1991년도에 비해서 2021년도 정도 화폐 가치가 절반으로 하락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재무 기준과 가격 정책으로 더 이상 기업이 생존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인플레이션은 모두를 덮치겠지만 피해자와 수혜자는 명확히 나뉩니다. 피해자는 이것은 이전 책에서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고정소득자, 현금 및 예금 보유자, 채권자가 피해자이고 수혜자는 채무자, 실물 자산을 보유한 사람, 정부가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입장에서 기업의 고객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먼저 중요합니다. 즉시 고객 기반을 피해자와 수혜자로 재분석하고 이러한 그룹별로 가격과 상품의 맞춤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새로운 시대의 생존 공식은 3대 핵심 역량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민첩한 대응. 두 번째, 가격 결정력. 세 번째, 재무 및 원가 통제입니다. 각각을 보시면 대응 속도가 이익을 결정하는데 연간 계획에서 동적 대응으로 가격 결정력을 결정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플레이션 환경에서 가격 조정을 지연하는 것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화폐 가치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기 때문에 회사의 이익을 고객에게 그대로 이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원가 상승 곡선과 이를 늦게 따라가는 가격 결정 곡선 사이의 격차는 그대로 손실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원가는 시간이 지나면서 올라가는데 그에 따라서 가격 결정력을 늦추게 된다면 이 범위만큼 이익이 잠식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통적인 연간 사업 계획은 이제 유물이 되었습니다. 가격을 조정하는 동적 가격 책정과 데이터 기반한 의사결정이 필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공이익의 함정을 넘어서 실질 이익을 사수해야 하는데 이 실질 이익이라는 개념은 이 명목이익에서 인플레이션과 자본 비용을 뺀 것으로 이것이 실질 이익입니다. 화폐 착각에 주의해야 되는데 인플레이션은 명목이익 이것을 부풀려서 사업이 잘 되고 있다는 화폐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하지만 이는 재고자산 가치의 상승 등으로 발생한 가공이익일 뿐입니다. 따라서 실제 현금 흐름을 악화시키는 위험한 함정일 수 있습니다. 피터 드러커는 이익을 있으면 좋은 것이 아니라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살아남기 위한 비용이라고 정의했습니다. 따라서 실질 이익을
가공이익을 제외한 명목이익과 비슷하게 가져가거나 그 이상의 수준으로 가져가는 것이 기업 생존의 조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격은 원가가 아닌 가치에서 출발합니다. 많은 기업들이 원가 가산 방식, 코스트 플러스 프라이싱을 사용하는데 이것은 최적의 이익 기회를 놓치게 만듭니다. 최적의 가격은 이 삼각형에서 보시면 가격 하한선은 손실을 보지 않는 단위당 원가로 최저 가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격 상한선은 고객이 기꺼이 지불하고자 하는 금액, 고객의 지불용이라고 한다면 이 두 가지 기준에서 고객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경쟁사의 가격, 경쟁 기준점을 고려해서 최적의 경계선의 가격을 결정하게 됩니다. 성공적인 가격 책정은 이 세 가지 요인을 모두 고려하는 것입니다. 가격 최적화를 통해서 단순하게 단순 원가를 10%만 반영했을 때와 고객의 가치를 기반으로 한 앞서 보셨던 세 가지 삼각형에서 최적화된 가격을 결정했을 때 이 사이의 가격 격차를 보시면 무려 144%포인트의 이익 격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가격 결정은 원가 상승을 방어하는 수단이 아니라 이익을 창출하는 가장 공격적인 도구일 수 있습니다. 워렌 버핏은 대체 불가능한 가격 결정력을 구축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가격 결정력이란 가격을 인상해도 고객이 이탈하지 않고 기꺼이 지불하게 만드는 힘인데 여기에는 수평적 차별화, 수직적 차별화, 투명성이 있습니다. 수평적 차별화는 경쟁사와 다른 독특한 가치를 제공하는 것이고 수직적 차별화는 고객의 지불 용의에 맞춰서 기본, 프리미엄, 최고급 등의 다양한 버전의 제품을 제공하는 것이며 투명성은 이러한 원가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서 가격 인상의 정당성을 설득하는 것입니다. 재무 관리는 현금은 쓰레기고 채권 회수는 전쟁처럼 해야 된다라는 개념입니다. 인플레이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업의 재무 기초를 뒤흔듭니다. 현금 가치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기 때문에 과도한 현금 보유는 금물입니다. 핵심 대응으로는 매출 채권의 회수 기간, 그러니까 판매한 금액은 최대한 빨리 받아들이고 채무를 진 매입 채무의 지급은 최대한 늦추는 것. 이 사이의 그 갭으로 유동성을 충분히 확보해야 하는 것이 운전자본 관리의 핵심이고 금리 인상으로 투자 성공의 허들이 높아지는데 수익률에 비해 높아진 자본 비용 이만큼의 갭을 반영해서 모든 신규 투자를 자본 비용 상승에 맞춰서 재검토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10년 후에 1,000억의 가치가 이자율이 5%로 가정했을 때는 614억에 불과하지만 금리가 더 상승해서 10%일 때는 386억으로 급감하기 때문에 모든 투자는 이러한 WACC를 고려해서 보수적으로 재평가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원가 절감도 중요합니다. 모든 원가 상승분을 가격에 전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원가 통제를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것을 위해서 공급망을 다변화시키고 선물 계약을 활용하고 내부의 효율성을 증대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따라서 생존은 이러한 민첩한 대응, 가격 결정력, 재무 원가 통제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인플레이션 시대의 기업의 입장에서 5가지 생존 계명은 현실을 직시하고 민첩하게 움직이고 실질 이익을 방어하고 가격 결정력을 확보하면서 현금 흐름을 사수하는 것입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도 기억해야 하지만 개인의 입장에서도 기억해야 할 5가지 생존 계명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위기는 새로운 리더가 탄생하는 기회로 이러한 전략들이 인플레이션 시대에 얼마나 유용할지 살펴볼 수 있는 그러한 책이었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원페이지 북이었습니다.